경제 방송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잣나게 어렵다, 또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머리 쓰기 너무 귀찮다, 인강 듣는 것 같고 벌써 졸리려고 한다. 그래서 이 인강 거 자기 전에 틀어놓고 자면은 아주 뭐 꿀잠이다, 꼭 바둑 틀어놓고 자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다른 생각으로는 그냥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제 주식 사야 된다는 건지, 언제 팔아야 된다는 건지 그런 거나 알려주지 주저리 말이 더럽게 많네. 경제지표 열심히 보고 뭐 정치적인 상황 보고 뉴스 보면서 열심히 한다는 건 인정을 해줄 테니까 그냥 썸네일 같은 데다가 사세요 파세요 대문짝만하게 알려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려드리면서 원리를 좀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뭐 조회수를 빨아먹어야지 거기 광고가 나오니까 수익 내려고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타이밍은 각자 돈복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경제방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 팬층이 많아요. 저도 후원해주신 분들과 같이 오래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신데, 방송에서 못하는 교육을 제가 하다 보면 장기간 인연이 돼서 뭐 메일도 주고받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기본 원리를 이렇게 이해시켜 드리고 났더니 정말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잡아서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오늘 알아볼 미국의 PCE 개인 소비 지출, 이 지표를 가지고 한번 예로 들어 드릴게요. 그림이 미국의 개인 소비자 지출, 이 전년 대비 몇 퍼센트 더 증가했냐, 이 변화율 지표인데 내구재입니다. 내구재는 자동차, 가전, 가구 등의 이렇게 비싼 품목들, 즉 경기의 변화에 민감한 품목들을 말하는데, 경제가 회복되고 성장하고 둔화하고 침체에 빠지고 이게 주식시장도 같이 움직이죠. 이런 변화는 무엇으로 일어날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이나 치약, 칫솔, 휴지 같은 이런 필수적인 소비재들에서 이런 경기의 순환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기 좋아진다고 여러분 양치 2번 하고 뭐 휴지를 한 통 다 쓰고 그러진 않잖아요. 자동차라든가 가전, 가구 등 이런 내구재 값이 비싸고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소비를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이런 품목에서 경제의 흐름이 나오거든요.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자동차, 가전, 가구 등 이런 내구재에 대해서 전년보다 올해 더 많이 사요.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사고, 후년에는 그 전년보다 더 많이 사고, 이렇게 한다면 실물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때 주식을 사야 될 때일까요? 팔아야 될 때일까요? 당연히 그런 때는 주식을 사야 될 겁니다. 그림의 2003년이 딱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뚝 떨어졌던 이런 개인 소비 지출이 2023년 요 중순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좋아져요. 이게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2004년에는 2003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2005년에도 역시나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팔리고, 하지만 2006년에는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로 증가율이 뚝 떨어지더니 2006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전년보다 적게 팔리기 시작하죠. 우선 2003년부터 내구재의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죠. 그럼 S&P 500 차트를 볼게요. 2003년에 요 동그라미 친 부분하고 개인 소비 지출의 내구재 판매량이 증가하는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냥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죠. 그럼 다시 상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동차, 가전, 가구 등 이런 내구재가 2005년 말에 들어서면서 전년 대비랑 거의 비슷하게 팔리더니 2006년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2005년에 100대 정도 팔았던 게 2006년 되니까 98대 정도 팔렸다는 거예요. 자,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팔리던 내구재가 갑자기 안 팔리면 뭘 하죠? 여기 뉴스에 그대로 나오는데 2023년 1월 29일 뉴스예요. 가격 화끈하게 내린 테슬라 주문 폭주, 전기차 치킨 게임, 이 뉴스가 있죠. 테슬라가 왜 가격을 인하했죠? 경기 침체 때문에 주문량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격을 더 내려서 판매하는 거죠. 마진은 줄어들지만 이익은 유지하거나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인데, 어느 기업이든 한창 수요가 많아서 부르는 게 값인 시기가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상승할 때 대부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출고를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공장을 계속 증설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많던 수요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경기 둔화에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대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CEO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한창 공급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대규모로 증설까지 계속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완료가 다 되어가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그런 마당에 수요가 줄어든다니까 이거 큰일이 난 거죠. 물량은 어느 정도 과거보다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진은 좀 줄어들더라도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덕에 판매량이 늘어나요. 박리다매라는 거죠. 그렇게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어쨌든 절대적인 이익치는 늘어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거죠. 이게 항상 경기 둔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부분 기업들의 현상이에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산업이기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한번 둔화되면 다시 경제가 회복되고 그래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까지 기업들은 몇 년간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한창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이 마지막에 가격을 인하해서라도 최대한 이익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소비 지출 이 내용을 다시 보면 2006년 중순을 넘기면서 사람들은 자동차, 가전, 가구 등 내구재를 전년보다 덜 샀다는 거예요. 그럼 원칙을 지키는 저 같은 원칙쟁이들은 요 시점에 그냥 매도를 합니다. 근데 S&P 500 지수는 어떻죠? 이렇게 원칙에 의해서 매도한 이후에 한 30%는 더 가서 2008년에 돼서야 금융위기가 오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죠.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알아두셔야 된다는 건데 20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 연준이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다가 인상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기 둔화가 더 심해졌죠. 그러면서 2007년에는 기준금리를 내리기까지 해요. 여러분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창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연준 기준금리가 올라가다가 미연준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면 주식시장이 랠리를 펼치죠. 2007년이 딱 그런 랠리를 펼쳤던 시장입니다. 분명 실물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거의 한 30% 정도 더 갔어요. 물론 항상 이런 경우가 펼쳐지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펼쳐지죠. 2020년 중순에 증가를 합니다. 이때 매수를 하고 2022년이죠. 초에 이렇게 급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원칙적으로 매도를 했다면 오히려 가장 좋은 타이밍에 매도를 한 게 됐겠죠. 기본 원리는 뭔가요? 내구재의 소비 지출이 한참 전년 대비로 덜 팔리는 이런 암울한 시기를 지나야 돼요. 그리고 전년 대비로 더 팔려 나가는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년 대비로 판매량이 같아지거나 더 적게 팔려 나가는 그런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게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원리지만 주식시장이라는 놈은 워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기본 원리와 다르게 움직이는 이런 구간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범위가 한 30%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각자 정하는 거고 그 수익률은 개인의 복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려오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온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원리 이런 거 배울 생각 안 해요. 그냥 네가 찍어줘. 나는 따라할게. 라고 말하고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해드리죠. 항상 알려드릴 테니까 생각해보고 각자가 판단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말을 죽어도 무슨 소린지 이해 못하고 결국에는 왜 안 알려줬냐 하면서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런 분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뭐 리딩방도 아니고 제가 전지전능하게 어디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찍어드릴 수 없어요. 그런 거 알면 제가 선물 옵션 하지 뭐하러 이런 거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발표된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지표를 보면서 자세한 원리를 설명드릴 테니까 그 원리를 이해하시고 각자 원칙을 정하셔라 이거예요. 주식시장을 움직이고 실물 경기의 회복, 성장, 둔화, 침체를 만들어내는 게 대체 사람들의 소득일까요? 아니면 돈을 쓰는 소비일까요? 우선 차트처럼 개인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난 약 한 30년 동안 2008년 금융위기 때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뭐 보조금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증가를 했고 2000년 IT 버블 붕괴 장기간 이어졌을 때도 개인 소득은 뭐 마이너스로 가진 않았어요. 전년 대비로. 2008년 때만 전년 대비로 감소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 개인 소득이 감소해서 경기가 순환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럼 답은 개인들의 소비 지출이 경기의 순환을 만들어내고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폭락하는 것을 만들어낸다. 답이 나오는데 이런 개인 소비 지출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상품 소비가 있고요.
그 상품 소비의 2배가량 더 규모가 큰 서비스 소비가 있습니다. 그럼 서비스가 경기의 순환을 만들고 주식시장의 흐름을 만들까요? 아니면 상품이 만들까요? 여기에 있는 파란색이 개인 소비 지출 중에 상품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즉 변화율 차트고, 여기 빨간색이 개인 소비 지출 중에 서비스 항목의 전년 대비 변화율이에요. 그림 보시면 빨간색은 거의 흐름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녹색의 개인 소비 지출이 상품 부분의 변화율이 굉장히 크게 변하죠. 그렇다면 개인 소비 지출 중에서 서비스 부분의 소비가 더 크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절반 정도 규모가 되는 상품이 경기의 순환을 만들고 주식시장의 등락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품 소비 중에서 무엇이 경기의 순환을 만들까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내구재 품목이 경기의 변화 그리고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냅니다. 자동차, 가전, 가구 이런 품목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경기의 영향에 따라서 소비를 할지 말지가 결정되는 품목들이죠. 이런 품목 때문에 민간의 기계장비 설비 투자, 기업들의 투자가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구재 항목이 잘 팔릴 때는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잘 안 팔리면 설비 투자가 감소해서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면서 주식시장도 똑같은 흐름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023년 1월 현재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소비 중에 개인 소비 지출 상품 소비 같은 경우가 녹색인데 증가율이 점점 낮아져서 0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경기 침체가 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국면에 있는데, 내구재가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 살펴보면 계속 소비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내구재가 덜 소비가 되면 역시나 경기 침체가 오는 겁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어떤가요? 지금 거의 역사상 고점 부근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떨어져 내립니다. 소비가 감소를 하게 되면. 근데 지금 소비가 감소 마이너스로 급격히 떨어져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지표를 봐도 지금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 침체까지 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당연히 상식에 의거해서도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그런 시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변수라는 게 있죠.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은 오르고 있고 사람들은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작년부터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거의 100번 이상 말씀드린 것 같죠? 지긋지긋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말씀드리면 항상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는 파란색 선이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가 다 올라가요. 기준금리가 왜 올라갈까요?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혀요. 그러면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됐던 시점, 그 시점에 주식시장은 어땠냐? 항상 이렇게 마지막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는 더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기준금리를 오히려 내리죠. 그러고 나서 테러가 터지던,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터지던, 코로나가 오던 하면서 경기 침체가 왔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토막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어떤 것들을 봐도 경기가 다 둔화되고 침체로 가고 있음에도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과거처럼 이렇게 중단되는 이런 기대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랠리를 한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시점들이 절대 아니죠. 지금 이게 더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내구재 지출도 떨어지고 나서 올라갈 때가 돼서야 매수를 해야 되고, 이런 시점들이에요. 상식과 다른 현상이 주식시장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원칙에 근거한 투자자라면은 참여하지 않는 게 좋죠. 하지만 주식시장이 또 올라갈 때 혼자 소외되어 있으면 짜증나니까 부담 없는 비율의 금액으로 철저히 손절 라인 지키고 익절 라인 지켜가면서 단타를 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뉴스를 항상 지켜보다가 뭔가 디폴트 또는 전쟁, 테러, 아니면 주식시장을 크게 흔들 만한 사건이 터진다 싶으면 일단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전량 매도해서 현금화를 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게 원칙에 따르는 투자 방법이 되고, 이런 기본 원리들은 알아놓은 상태에서 각자 능력에 따라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만 정하는 거죠.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 때우지 않고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에 있어요. 매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각각 산업의 사이클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공개된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셔서 교육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